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엔 3,862건의 감염이 나왔고 사망자도 18명이 나왔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에는 3,439케이스가 나왔습니다. 2인 식사 한정 등의 코로나 규제가 이번 주 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11월 2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단 2주 후에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제를 연장하는 것은 병실 입원율이 89%, 중환자실 입원율이 67%로 높고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등 의료 시스템이 아직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르신들의 감염이 하루 1,000명 정도 나왔는데 하루 27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작년부터 거의 휴가도 사용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들의 안녕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 휴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휴가를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PCR 검사 양을 줄였기 때문에 수압 테스트를 하는 인력의 부족은 문제가 없고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사립의료기관의 도움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는 한 병원의 입원을 줄이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연말까지 의료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건부 장관이 전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연장된 것에 대해서 레스토랑 주인들이 염려를 나타냈는데요. 한 명은 음식점에서 음악이 허용되지 않는데 짐에서는 수업을 하는 동안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수업을 하고 강사가 크게 외치면서 수업을 하는데 도대체 그런 건 가능한데 왜 음식점에서는 음악도 못 틀게 하냐라고 불만을 얘기했고요. 가족들은 다 함께 집에 있는데 그런 가족들조차 5인까지 함께 외식을 못하게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한 호커센터나 커피숍에서는 각 부스의 주인들한테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고 음식을 팔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 달 규제가 늘어난 것에 대해 호커센터 커피숍의 주인들이 염려를 드러냈고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곳들만을 위해서 어떻게 규제를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모든 로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개의 자가검사 키트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2주일에 한 번씩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보내준 링크를 통해 검사 결과를 업로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양성이 나왔을 경우 감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해야 하고요. 몸에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하면 됩니다. 델타 플러스 변종으로 알려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나 봐요. 이거는 델타 변종의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변종이 델타보다 더 전염성이 있거나 더 위험하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험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대학의 한 교수님은 최근 영국에서 하루에 5만 명이 나오는 등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종의 돌연변이 때문에 환자가 증가한다는 원인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각 정부는 허위 주장과 속임수를 단속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들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있는데요. 변호사이자 환경보호운동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팬데믹을 5G 출시와 연결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격분해서 연방 직원들의 백신 의무화를 시켜버렸고요. 유럽에서는 극단주의자와 극우 정치인들이 백신에 대해 선동을 하면서 백신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내후년 PR과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이 인상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PR은 한 달에 230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255불이 되는 거고요. 외국인은 한 달에 825불, 내후년은 875불이 됩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PR은 내년에는 440불, 내후년에는 500불을 내고요. 외국인은 내년엔 1,600불, 내후년에는 1,750불을 냅니다. 주니어 컬리지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PR은 한 달에 520불, 그리고 내후년에는 580불을 내게 되고요. 외국인은 한 달에 1,950불, 내후년에는 2,100불을 내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연료 경색 속에서 싱가포르 전기발전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기 연료 시설을 설립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에너지 관련 정보부서는 도매 전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전기를 아껴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취한 에너지 안보 강화 조치가 바로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싱가포르 가정은 전기세 줄이기에 돌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방에 모여 있으면서 그 방에만 에어컨을 켜는 등 최대한 전기를 아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테마색 재단에서 가글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요. 원하는 가정은 11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쯤 되면 다시 뉴스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덕분에 주가도 올라가고 올해 말까지 85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싱가포르에서는 넷플릭스가 한 달 시청률을 약 2불 정도 더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을 홍보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싱가포르 언론사가 손흥민과 몇몇 토트넘 선수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하기 싫고 가장 약점이 되는 부분을 포함해 하루 6시간씩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잘 못하고 약점인 부분은 가장 훈련하기 싫은 부분인데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은 것만 훈련해서는 스스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축구하는 게 좋기는 한데 언어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니까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0월 수출 증가량이 작년에 비해 36.1%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서 선박이 전복되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독도 다카시마야 근처에서 전복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독도를 독도만으로 부르는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 한국이 최대 방산산업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산업 관계자와 각국의 귀빈을 모신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 우리나라의 기술만으로 만든 전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하고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한 후에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FA50은 고등훈련과 전투, 정밀 폭격이 모두 가능하고 가격 면에서도 높은 가성비가 입증된 뛰어난 경공격기라며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우리의 영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방산산업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타는 전투기다, 그만큼 안전하다라고 그냥 세일즈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한국이 국제 방위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누리호가 오늘 발사되었죠. 이건 역시 우리나라의 기술력만으로 만든 우주 발사체인데 마지막 관문인 위성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의 기술로 이뤄내는 것들이 많아져서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